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생시민연합 박홍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와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공동으로 분석한 2015년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와 또 고교 서열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송인수 공동대표십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윤지희 공동대표십니다. 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이십니다. 최수일 수학 사교육 포럼 대표십니다. 예, 이외에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여러 연구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는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교육 시민단체로서는 가장 전문적이면서도 대안적인 현실적인 여러 가지 안을 많이 교육 당국이나 또 국회에 제안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이시면서 우리 송인수 공동대표께서 잠시 여는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대학 입시를 위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의 부담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입시 사교육 부담만큼이나 심각하다는 그 현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바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서열체제가 또 그로 인한 그 고등학교 입시 그 경쟁이 이런 중학교 사교육 그 부담을 증폭시킨 요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이 고입을 위한 사교육 부담, 그리고 시간, 그리고 비용, 그 실상을 2년 후에 다시 저희가 비교 조사해서 그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 국민과 함께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조사를 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했습니다. 박 의원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참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의원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내용들이 사회에 잘 알려져서 국민들이 또 의회와 함께 고등학교 서열체제와 입시제도 완화를 위한 그런 노력에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사실 사교육과 관련된 학부모의 부담을 좀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 중에 하나가 또 고교 자율화와 관련된 정책이었습니다. 현 박근혜 대통령도 교육 관련된 주된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사교육비의 경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사 통해서 확인되다시피 그런 역대 정부의 공약이 사실 다 헛공약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봤더니 이 양천의 목동이나 또 강남 등의 그런 소위 불법 과외나 또 불법 이런 교습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교육부와 그리고 국세청이 합동 단속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쪽에서 실제로 사교육을 없애자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오늘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종합국정감사 때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그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안상진 부소장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회견문 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세모로 해서 주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3 학생 1,800명, 그리고 고1 학생 2,000명가량, 그리고 교사, 중학교 240명, 고등학교 330명의 대단히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중3 학생들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교육 비용,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의 선행 정도 모두가 그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 특히 자사고 특목고와 같은 그런 좋은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일수록 심각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비용을 먼저 보시면은 월 평균 100만 원 이상, 월 평균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이 일반 고학생은 4.9%에 그쳤던 반면에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 영재학교는 심지어 35%에 달했습니다. 최대 일반고가 7배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과학고 영재학교의 입학 전형이 굉장히 사교육으로 준비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입학 전형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에 있어서도 일반 고등학교가 66.6%에 그친 반면에 광역단위 자사고 91.4% 등 대다수의 자사고와 특목고가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사교육 참여 시간을 보더라도요, 주당 14시간, 즉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일반 고등학교가 22.8%에 그친 반면에 광역단위 자사고 43%, 전국단위 자사고 51%, 과학고 영재학교는 심지어 60.5%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보다 37.7%포인트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중3학생들의 그 선행학습 정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일반고등학교가 75%였던 반면에 광역단위 자사고 92.8%를 기록해서 전국단위 자사고 92.7%, 과학고 영재가 83.3% 등 역시 일반고보다 상당히 높았고, 특히 광역단위 자사고는 17.2%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이렇듯 중3학생들, 아직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도 않은 학생들이 이런 자기가 원하는 학교, 특히 자사고와 특목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굉장한 사교육 비용이라던가 참여율, 시간, 선행 정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1 학생들, 재학생들에게 물어본 데에서는요, 사교육 비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 사교육비가 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 비율이 일반 고등학교가 30.6%에 그쳤던 반면에 과학고 영재고는 76.1%, 광역단위 자사고 62.5%, 전국단위 자사고도 79.6%에 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다양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라는 공약은 실제 이렇게 고1 재학생들의 사교육 비용을 봤을 때 그 학교들, 오히려 좋은 학교일수록 사교육비용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 정책의 어떤 도입의 목적이 빗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 측면에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교사 242명과 고등학교 교사 3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 조사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서 일반고의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을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고 재직교사의 95.3%가 악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과학고 영재학교 교사조차 88.8%, 외고 국제고 교사 81.9% 등 조사 대상 교사의 92.7%가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반고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냐면은 제가 2013년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피해를 보고 있는 일반고 교사에게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일반고 교사에게만 물어봤을 때 동의했던 비율이 87.7%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고 교사뿐만 아니라 그 특목고에 재직하는 교사, 자사고에 재직하는 교사들에게 물어봐서 비율이 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92.7%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거의 대다수의 모든 교사들이 자기가 있는 학교에 상관없이 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표한 내용으로 매우 시사한 바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자사고 특목고로 인한 고교 다양화 정책의 실패는 중3 학생들, 고1 학생들,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모두가 인정하고 악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또 올해 걸쳐서 자사고와 특목고의 재지정 결과가 나왔을 때 심지어 부실하고 문제가 많은 학교들을 퇴출하고자 하는 그 최소한의 노력에도 교육부는 모두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정말로 해명 있는, 책임 있는 해명과 정말 대책을 촉구합니다. 여기와 관련된 더 많은 자료가 보고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께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이번에 데이터를 통해서도 실패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이라 하는 것도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기자님들이 정치부 출입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고등학교마저도 정기와 후기를 나눠서 선발을 하고 그리고 그 정기 후기 선발에다가 성적 유지의 어떤 선발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우선 학생들이 그런 먼저 사교육을 통해서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에 먼저 가고 그리고 특성화고와 일반고를 나중에 뽑는 이 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근본적으로 이 공교육의 정상화나 또 사교육의 어떤 비를 절감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과 또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읽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요청 사항입니다. 1. 자사고와 1955 과학고 영재학교는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등 폐해가 큽니다. 현재처럼 교육부가 이들 학교에 성적 중심 학생 선발권을 유지시키고 모집 시기를 다단계하고 특권 학교에는 미리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게 하는 입시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고교의 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 바꾸고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며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고교 입시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2. 이에 더 나아가 지난 2013년의 동일한 설문조사와 이번 설문조사를 비교할 때 희망 고교 유형에 따른 중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차이가 여전한 것을 볼 때 다양한 고교를 만들어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MB 정부 시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일반고 재직교사들은 물론 과학고,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 재직교사들조차 82%에서 88.8%의 교사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고교의 서열을 나누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수익적인 고교 서열체제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고교 입시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국회의원 박홍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상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